자, 신당역 영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피의자 31살 전주환의 신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전주환의 모습 보시죠. 범행 왜 저질렀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할 뿐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할 거 없으세요? 피해자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 인정하세요? 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전주환, 만 31세고요. 1991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이력을 살펴보니까 저 이력만 따로 떼놓고 보면 글쎄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글쎄 어디까지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그러니까요. 없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보통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1년 동안 실무 연수를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사 같이 했던 어찌 보면 직원을 지금 스토킹을 한 네. 거란 말이에요. 숨진 피해자가 이제 같은 동료였던 건데 그 이후에 그 스토킹을 할 무렵에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조사까지 받고 처벌까지 받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뭔가가 조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하.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스토킹하고 어디로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연결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룰 때만 해도 그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잠깐 나눴었는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주환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또 실토를 했다면서요? 어떤 네. 내용으로 실토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스토킹을 계속 당하니까 숨진 피해자가 두 차례나 고소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또 계속 괴롭히니까 또 한 차례 고소를 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재판에 있어서는. 네. 근데 피해자가 그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합의를 해주지 않은 거죠. 네. 물론 지금 전주환은 재판부에다가 반성문까지 3차례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벌써요? 예. 아하. 근데 그게 사실 진심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스토킹 행위가 있었고 회사에서 자기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2차례나 고소까지 당해서 지금 재판까지 받아서 만약에 내가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네. 내 인생은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분풀이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체포 초기에는 이 전주환이 본인이 우발적인 범죄다, 심신미약 상태다, 뭐 이런 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조금 엿보였는데 이미 그 전에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계획 범죄라는 사실들이 이 입증될 만한 증거들이 많이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 보도된 내용 말고 추가로 하나가 더 계획 범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미 뭐 경찰 조사 받는 가운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네. 정신과 치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오늘 한국일보 보니까 거의 뭐 폐인처럼 살다시피 매일 술에 쩔어서 살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범행 당시 상황으로 보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살았던 옛집을 3차례나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게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초기화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붙잡힐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양면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면 점퍼라고 하면 뒤집어 입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겉과 속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범행 저지를 때 만약에 뭐 안쪽에 있는 겉에 뭐 노란색이었다. 뭐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 보죠. 근데 범행 저지르고 난 다음에 경찰이 추적하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양면 점퍼를 뒤집어서 입는 거죠. 그럼 다른 색깔로. 그렇죠.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면 잡히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이 요즘 뭐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이 되지만 네.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게 법적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사건에서 이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일부 지적 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전주환과 피해자의 근무지였던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에 대한 비판인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 전주환이 전산망에 들락날락하면서 근무 동선을 확인한 것도 처음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가 회사 직원임을 처음에 몰랐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또 뒤집는 이 사실이 또 확인이 됐다고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알고 몰랐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직원 안전에 소홀했다고 하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주환이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 경찰이 가서 근무지였었던 그 불광역 사무실을 수색까지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직원들은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가운데 뭐 두 차례나 피해자가 고소까지 한 상황인데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회사를 다닐 때부터 이미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어요. 충분히 그렇죠. 알만하고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선에서 보고가 차단됐는지 알면서도 지금 부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사실 보입니다. 이 전주환이 입사 동료로 회사에 있다가 직위 해제가 됐었는데, 직위 해제된 자체가 이 불법 촬영 그렇죠. 혐의였거든요. 뭐 그때부터도 혹시 전조 증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알아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는 부분입니다.